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539쪽의 3장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먼저요. 제1절 주택의 공급 기준. 그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쪽에 540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앞쪽 539쪽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선건설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원칙으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 분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인 선 분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적 주체는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민간을 얘기합니다. 어느 민간이 그러니까 전체를 짓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짓고 싶으면 먼저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당기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 근데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승인 신청을 넣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데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단지의 주택 가격이 정해집니다. 얼마로 분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입주금, 집값을 먼저 당겨받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광고를 이제 주택법 도장에 받아서 가는 거니까 공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냈는데 사람들이 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고,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B2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집 괜찮다고요. 그래서 저기 사두면 괜찮겠다. 여기서 먼저 돈을 내는 거죠. 집값, 소유하는 데 드는 돈, 입주하는 데 드는 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겁니다. 첫 번째 내는 돈이 청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이 되죠. 물론 이제 당연히 1순위 청약 받고 그다음 미달리면 2순위 청약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 추첨제도 있고 가점제도 있어요. 근데 추첨이라고 해서 당첨 사실 통지를 했다고 보죠. 당첨 사실 통지를 하면서 그 다음 돈 갖고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돈 계약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냅니다. 뭐 3번 나누어 내든 4번 나누어 내든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 중도금 때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B1, B2가 집 돈 내서 그 돈 갖고 집 지은 거지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이제 집장사랑 계약해서 할 바 다 했죠. 돈 다 냈으니까 집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B1, B2 등이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됐냐고요? 뭐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계약은 민법에 뭐로요? 청약과 승낙으로 되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 나 그 집 사고 싶다. 승낙의 의사표시, 당신과 계약하겠다.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뭐 9글자여서 좀 귀찮긴 합니다만 별 희한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죠. 그러니까 그 돈만 이제 계약에 따라서 돈만 제때 내면 입주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3년 안짝이 되고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택 사고 팔 수 있고 지위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당첨되면 뭐 프리미엄 붙여서 뭐 판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그러다음에 그런데 이제 투기잡자 할 때는 지위주택도 사고 팔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주택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의 12%예요. 대한민국에서 88%는 지금도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굵은 1번, 그러니까 선분양 후 건설의 기본 흐름이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집을 공급하고 집 사고 싶은 사람, 입주 예정자가 공급받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섯째 줄의 작은 1번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즉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541쪽에 셋째 줄점 그러니까 복리시설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한다. 승인이 아니라고요. 뭐 단지 내 상가 그러니까 그 상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큰 비중이지만 지역의 전체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 단지의 상가 공급은 큰 비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 신고. 굵은 3번 입주 예정자가 집을 받으려면 역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기존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추첨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1순위 청약부터 받고 그 다음 2순위 청약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점제 뭐 노부모 봉양 아니면 무자녀 또 아니면은 자녀 수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뭐 등등등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가점제 100 1000채면 가점제 400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첨제 600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도 공급하고 운 좋은 사람에게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배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공급 기준의 세부사항 4-1번 그러니까 입주자 선택제 마이너스 옵션제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무슨 빌트인 그래가지고요. 뭐 쓰지도 않는 마음에도 안 드는 이상한 냉장고 붙여놓고 옷장 붙여놓고 세탁기 붙여놓고 그것도 다 뜯어다 버리고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꼭 필요한 거 말고는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요. 건설회사가 우리 회사에는 이런 A 모델, B 모델, C 모델 이걸 그러니까 뭐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하실래요? 아니면 알아서들 하실래요? 하자는 거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반드시 붙여놔야 되고 그거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 4-2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억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뭐 빛과 번쩍 지어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다음 쪽에 542쪽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시군구는 둘째 줄 그것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요구하면 공개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마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재질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재질을 시공 설치하려면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뭐 그 회사 없어졌네요. 그래서 엉망진창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제2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굵은 1번 공공택지,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굵은 1번 공공택지,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란 다음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다음 쪽까지 해서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요약 9가지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즉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도시 9가지 그러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환권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바꿔주는 거니까 새 땅은 옛날 땅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지 건설회사가 팔 땅 별로 없죠. 환권 역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만들어진 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이 아니라고요. 공공택지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있는데 그 표를 보시죠. 표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오른쪽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먼저 왼쪽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보시죠. 양쪽 다 첫째 줄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고요.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근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끼놈 이 선 넘지 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합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시도조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오른쪽이요. 집값이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생행하고 있거나 생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일 지구를 지정합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요.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면서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투기과일 지구는 뭐 하냐면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입주해서 된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그 종이 딱지 갖고 장난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투기과일 지구입니다.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파트가 어찌고 저찌고 되는 곳에다가 지정하고요. 투기과일 지구는 주택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면 됐고 더 깊게 가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문장 544쪽이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일정한 지역을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아파트, 2번 아파트, 3번 아파트.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사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 생략합니다. 다음 쪽 보시죠. 545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 표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땅값이 아주 싸게 나오는 거죠. 수용을 통해서 만들었고 대조성 원가에 이것저것 약간의 이익 붙여서 건설회사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비하면 거의 헐값인 거죠. 헐값입니다. 판교 그러니까 40만 원에 수용을 해서 400만 원에 건설회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분당 그 당시에 평당 8천만 원 하던 때라고요. 20분의 1로 받은 거죠.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공공택지면 땅값을 아주 헐값으로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집값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택지는 민간들이 열심히 땅 작업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안 되겠다. 여기는 집값 마음대로만 안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지정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나머지 민간택지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대한민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의 1%라고요. 이건 아직 한 군데도 아직 지정된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그게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표현이 아무튼 이상합니다만 국어는 아무튼 국어 실력이 엉망이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죠. 또 이제 그 법에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다른 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싸게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좀 비싸지는 않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지 집값이 싸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분양가 상한선을 이렇게 잡는다고요. 분양가 상한선을 이렇게 잡고 이 선을 넘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집값이 그 자체로 싸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어느 선을 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1번 공공택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도, 2번 경, 3번 관, 도경관. 그러니까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으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완화해 주면서 집값도 마음대로 받아라. 2번 경제자유구역, 3번 관광특구는 거기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이죠. 그래서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집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는 거죠. 어느 곳에 그 집값은 이쪽 콘크리트 값하고 땅값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동그라미 4번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깊게 가진 마시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건축비는 어떻게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험 나왔던 게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방마다 건축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546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집값을 발표하라고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왜 집값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공공택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여긴 땅값, 집값이 합쳐서, 그러니까 땅값, 콘크리트 값이 합쳐서 집값인데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그렇게 나왔는지 내역을 밝히라고요. 2-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내가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줬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2-2번. 그러면 이 중에 일부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게 작은 1, 작은 2, 2- 가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생략하도록 하시죠. 자, 이상을 요약한 게 다음 쪽 표입니다. 547쪽이요. 제일 위에 표.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집장사가 왜 그렇게 집값이 나왔는지 밝혀야 되고, 공공택지가 아닌 곳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왜 내가 그렇게 집값을 하라고 도장 찍어줬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라고 하는 거죠. 굵은 5번. 입주자 모집 승인과 관련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 저쪽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칠판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면 그러면 이제 공고를 내고 입주금을 먼저 집장사가 당겨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민간 사업주체가요. 그런데 시군구가 승인을 내줄 때 집값이 확정되고 입주금을 당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집값을 확정하는데 시군구가 전문가가 아닌 거죠.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민간 사업주체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뭐 이러저러한 것,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분양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등을 심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 이제 548쪽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들로 가는 겁니다. 548쪽은 제3절 특별 공급을 정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법을 지키라고요. 교란시키지 마라, 법을 지켜라. 1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일반적인 경우 입주자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RA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대상은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으므로 지위나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 한 예로 A의 입주자 저축증서는 기명증권이므로 이를 B가 돈 주고 사는 불법 계약을 맺는다 한들 B가 직접 이를 들고 LH나 건설회사에 갈 수는 없다. 집을 받고 집을 파다 양도 차익을 남길 때까지 실제 돈은 뒷돈은 B가 되면서 서류상 진행은 A 이름으로 하는 그런 불법 계약을 막으려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3절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특별하게 공급하는 그 질서를 지키라고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란 금지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 지키라는 겁니다. 어디에 듣는 그 집은, 이 집은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P에게만, 즉 P만, 그러니까 그 집을 돈 내고 살 수 있게 정해준 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주택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것과 좀 다른 걸로 뭐 우리가 좀 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한 걸로는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들어보자고요. 공공임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M, 그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은 그 어떤 같은 평수에 임대가, 그러니까 민간 임대가 그러니까 100으로 나온다고 치죠. 그러니까 100 가격으로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60 내지 8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N이라는 사람이 공공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 그냥 뭐 집주인하고 계약 맺으세요. 전세 월세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N이 먼저 또 아니면 M이 먼저 해서요. 야, 그 집 10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90에 들어와 라고 하면 N은 이것보다 싸니까 들어가고 M은 80으로 받았는데 90에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처리하니까 지가 10을 중간에 먹고 M은 나가 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M만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공에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M이 그 요건이 안 되면 M은 이 집에서 나오는 거고 돈을 많이 버셔서 집을 5채를 샀으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다른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해진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자주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여기는 정해진 사람만 그러니까 그 집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특별 임대 질서이고 여기는 특별 공급 질서인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P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닥속닥 불법 계약. 그러니까 뭐 Q가요. 그러니까 불가 해서 야 P 너 좋은 집 받는다네. 그러니까 받는다며.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그 집 내가 들어서 살자. 아니면 그 집 내가 사자. 그런 건 안 된다고요. P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R이라고 하는 사업 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는 P가 R한테만 P만 그 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는 딱지, 일반적인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특별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이사 저조예요.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는 이제 곧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불법 기억번, 불법 계약하지 마라. 니은번, 거짓말로 이 딱지 받지 마라. 기억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증서주의를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그를 위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되고 니은번 누구든지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증서주의 주택을 공급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점 양도 양수란 매매 교환 그러니까 매매 증여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상속과 저당은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은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줘서 1,000만 원 가져가면 되지.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이사 저조 5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무슨 뭐 신문 스포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리인가요? 무과장인가요? 또 뭐 그러니까 뭐 무슨 대부업체도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뭐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시성 있어요. 무시성 가진 사람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무시성 있습니다. 회사 간부 중에 무시성을 가진 무이사가 있다고요. 무이사라는 분은 칭찬해주면 일을 잘해요. 근데 한번 헷갈리게 하면은 일을 못한다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주택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원 그러니까 합유 그 덩어리 사고 팔 수 없죠. 2번 주택상환 사채 아까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3번 입주자 저축증서 애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애껴가면서 그분이 통장 부어서 1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4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등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 대상이지만 그 어려운 동네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 딱지를 주는 거죠. 이게 정통적 의미의 딱지입니다. 딱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5번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공익사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쫓겨나시게 된 겁니다. 그분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고 공익사업한다고 쫓겨나시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 시험법에는 직접 들어와 있지 않지만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인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 5가지는 그 각각 특별한 정해진 그 사람들만 집을 돈 내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리지 못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다 기명이죠. 이름이 그 딱지의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Q가 불법 계약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나갈 수는 없다고요. 뒷돈 대고 나중에 그 차익을 Q가 먹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3번이요. 입주자 선생님 지위는 요 대상이 아닌 거죠. 뭐 시험 나오면 딱 그거밖에 없다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549쪽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불법 계약 발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불법 계약 발각되면 그러니까 P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Q가 계속 살게 하면 돼요? 안 되죠. 나가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장사랑 계약 맺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약 다 끝나서 돈 내고 그러니까 P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법 계약 발각되면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나가라.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사업 주체는
셋째 줄여, 그러니까 불법 계약 발각되면 이 피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러니까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는 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즉 돈 주고 지급한 날에 사업주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그 다음에 Q 나가라 인 거죠. 사업주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 지급하거나 주택가격 공탁한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4번 위반자들 10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 응시 5년간 제한하듯이 여기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 무이사 저조, 그러니까 특별 임대, 특별 공급 그걸 비교해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0쪽이에요. 그러니까 제4절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당권 설정 제한 그 제도가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그림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A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돈 필요하면 남 돈 빌려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땅, 자기 집 담보 맡기고 그다음에 못 갚으면은 행여라도 만약에 잘해서 잘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아서 그러니까 A 지 땅, 지 집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없었을 때 A가 이 B에게 깨끗하게 집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B에게 넘겨줘야 될 그 땅,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이 땅,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잡고 A가 C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C는 또 A 얼굴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까 첫 땅, 저 집 담보로 잡은 거죠. 선수인 저당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A는 이미 도망갔고요. B는 모르는 채로 고생해서 돈 냈는데 C의 선순위 저당권 붙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저당권 실행, 경매 집어넣으면 이 고생한 B1, B2 눈 뜨고 생으로 집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 그러니까 설정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B1, B2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럼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이 개나리 단지, 그러니까 B1, B2 돈과 관련된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60일 내 등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시간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근데 주택조합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집장사가 아니니까요.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55일까지 등기하는 사람은 아직 법에 위반한 사람 아닌 거죠. 그 사람까지는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하면은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뭐고요? 그러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 그런 게 있죠. 동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 위에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가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당권 가등기 담보부터는 담보물권 설정 하지 마라. 담보물권 설정 하면은 저당권 등이요. 그러면 경매 집어넣으면 B 집을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지 마라. 한 예로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땅은 C가 쓰게 되는 거니까 B는 땅을 밟을 수 없죠. 그러면 307호 날라다니게요. 날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매매 지병,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팔아먹고 도망가는 짓,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 등기, 그 아래점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 제한을 할 때 다음 사업주체는 다음 문구를 써놓으라고요. 해당 주택 또는 대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재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써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점 사업주체가 공적 주체면 믿을 수 있죠.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부기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쪽이요. 551쪽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점 이 부기 등기는 가장 초장 시점에 해놔야죠.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별별 장난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오션스 11, 오션스 12 뭐 그런 거 보면은 2초, 3초 사이로 별별 장난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초장 시점부터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구분해서 보자고요. 이 땅과 주택을요. 그러니까 땅은 45년 전부터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뭐 1910년 토지조사령도 있고 아무튼 이 개나리 단지와 관련해서 가장 초장 시점은 요 때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집 짓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기 전이니까 땅에 대해서는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부터. 주택은 지금 여기까지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엉겨 있거나 떨어져 있는 동산인 거고, 뭘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건 뭐고요? 사용 검사를 받은 때고요. 민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언제고요? 보존 등기를 한 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권리의 객체, 부동산, 물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은 가장 초장 시점, 주택도 가장 초장 시점부터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해놨습니다.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C가 나중에 와서요. 아, 무슨 소리래요? 나는 A 얘기 듣고 돈 빌려줬는데 A가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넌 등기부도 안 보냐?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위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주택대지 양수하거나 재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넌 등기부도 안 보냐? 그런 거죠. 무효이다. 엄청 센 거죠. 공법 전체에 3번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시설사업, 국공유지 처분하지 마라 내다 팔면 무효이다. 다음 두 번째요. 토지거래 허가제, 무허가계약 무효이다. 다음 세 번째, 여기 무효이다. 그 다음에 넷째 주는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요. 아까 그 공급시설 교란금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는, 그러니까 지금 비교되는 건 여기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입주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부터 먼저 보시죠. 찌끄만 땅이 조금에 대해서요. 깔끔하게 다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요. 나중에 소송이 붙었네요. 소송이 붙어갖고 집장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튼 소송이 붙어서 땅 일부가 땅 주인이 따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단지 전체에 대해서, 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여러 동이 있고 똑같은 평수 1000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B2는 여기 콘크리트와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그 부분과 그러니까 1000분의 1,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땅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C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걸 화보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거 좀 우리한테 또 파세요. 근데 안 판다고 그러면 조그만 땅이면 강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요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동그라미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찌끔한 거에 대해서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합법적으로 소유가 됐다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나중에 이 C,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대표자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동그라미 3번.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동그라미 5번. 의사표시는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건 집장사 잘못이죠. 동그라미 6번.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제5절. 입주할 수 있는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투기잡자 그때 이 지위, 주택 사고팔 수 없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는 아까 보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 동그라미 1번 집값 펄쩍펄쩍 뛰는 곳으로 셋째 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작은 1번부터 작은 3번 다 주택.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시도지사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 1년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랫기관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가 있죠. 그 다음에 553쪽에 굵은 2번 G주택의 전매 제한, 이 지위,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보겠습니다만 그 32가지가 우리나라 땅의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에서만 지위주택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곳은 88%는 이걸 전혀 초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553쪽에 두 번째 표죠.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마녀, 지위, 마녀,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번역해야죠.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뭐였냐면 공공택지와 따로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였죠. 거기에서는 뭐도요? 지위도 주택도. 그 다음에 수도권에 공공택지면 공공택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걸로 갔으니까 수도권의 민간택지에 대해서요. 거기 뭐도요? 지위도 주택도 사고 팔 수 없다. 이쪽이 더 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게 32가지가 있다고요. 이 중에 어느 곳은 여기서부터 10년 이내, 8년, 여기서부터 6년, 여기서부터 4년, 여기서부터 2년, 여기서부터 1년, 여기서부터 6개월까지가 있습니다. 그게 32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32가지가 아니면 지금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러면 지위 돌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위 돌린 거 발각되면 지금까지 낸 돈에다 은행이자 주고 뺏는다. 지위를 뺏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후순위 당첨자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쪼르륵 연락해서 받으실 분 정해서 넘어가는 거죠. 주택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건설회사와 계약서니까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지만, 주택은 공적장부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주택을 줄 때 이건 몇 년도 몇 월까지는 못 파는 집입니다. 부기 등기를 다 해놓는 겁니다. 등기부를 안 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위반한 거 적발되면 몇 년이고요? 3년이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상금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분량 보시죠. 말씀드렸던 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그 표에 12%, 88%는 이걸 적용받지 않습니다. 2-1번 문장형 동그라미 1번 사업주가 건설공단은 주택에 이주와 선대는 지위 또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근데 전매에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애고 슬픈 일이지 투기가 아닌 거죠. 1번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를,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었죠. 거기서는 지위도 주택도 점 생략하고요. 3번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는 지위도 주택도.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법령에 정해진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번 보시죠. 지위 시작은 민법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해야죠. 도달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도달이 B1, B2에 따라서 날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집에 있었고 누구는 그날 집에 없었고. 근데 공법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다 달리하면 어수선하니까 도달이 된 때가 다 다르잖아요. 도달이 광어, 우럭, 도달이 쑥국이요. 아무튼 그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요거에 가장 가까운 날, 이 계약 기간 첫날로 정한다고요. 3월 1일부터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계약금 갖고 오세요. 그러면 3월 11일부터 계산을 하겠다고요. 규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각 경우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32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지위주택을 다 전매할 수 없다고는 돼 있지만 554쪽 제일 아래요. 동그라미 1번 투기과일주는 이전 등기 때까지 5년이나 1년. 동그라미 3번 수도권 공택지는 외의 경우 민간택지는 6개월이라고요. 여기부터 6개월이니까 설마 6개월 안에 집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쪽 주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그냥 써져 있기만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2-2번 전매 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은 전매가 아니죠. 투기가 아닌 거였고, 다음에요. 2-2번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하러 선정된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경우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B3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B3 착한 B3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 단지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추기과정에서 이미 보셨던 것 같은 틀입니다. 1번 상속은 아예 전매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2번 세대공 근무세금상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해서 세대공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수도권의 집값이 훨씬 더 비싼 곳이니까요. 3번 상속에서 그러니까 주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4번 세대원 전원 해외에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5번 이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택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 그러니까 6번 이주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7번 채무를 이용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8번 그러니까 지유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건 부부 공유로 한다는 경우죠. 이거는 예외가 허용된다. 언제요? 상속과 2일 있습니다. 2가 몇 번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상속과 2, 숨 막힌다 싶으면 1 다 드시면 되죠. 뭐 3년 X요. 1년 X요. 뭐 딴 거 뭐 낼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뻔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2-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위반시 조치에 동그라미 1번. 지위 돌리지 마라. 근데 돌린 거 발각되면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 비용, 지금까지 낸 돈, 매수액이 지급한 때에는 즉 뭐예요? 돈 주고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는 거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 집은 못 돌리는 집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부기등기 해놓는다고요. 동그라미 3번.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우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솔솔하네요. 2-4번. 그 기간 32가지에 대한 자료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깊게 외우실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557쪽에 그런 표들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뭐 이런 거는 초점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558쪽에 사장 공동주택의 관리가 있듯이 경사났죠. 8년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험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역시 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주택법 7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계속 공부하시면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뒷내용을 알아야 앞내용이 이해가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세 번째가 편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에 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바로 그냥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세 번째는 편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농지법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